안녕하세요. 클레이튼 메이드입니다. 오늘은 카이 프로토콜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극히 개인 피셜이고 투자의 관점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파이 시장이 엄청나게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했어요. 카이 프로토콜이 거의 초기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디파이 시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유입이 되면서 KSP 시장이 훨씬 더 활성화가 될 수는 있었지만 카이 프로토콜만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분산 투자가 되는 상황이 왔으니까 약간 카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하락기를 맞이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른 디파이들도 다 똑같은 관점이에요. 두 번째는 KSP 시장이 너무 빙하기가 왔죠. KSP 가격이 엄청 무너지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까 뭐 이런 관점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고 전체적인 디파이 시장이 얼어붙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KSP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 뭐 가격이 엄청 올랐었어서 거품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K파이 탓을 좀 어떻게 보면 하게 됐죠. K파이 같은 경우가 이제 VKSP를 매집을 하고 VKSP 분량을 매도하는 그런 관점에서 많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KSP가 좀 약간 얼어붙은 느낌이었고요. 초기 시장 때 이제 마이닝 레이트도 엄청나게 쏴주고 거품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현재 시점 코인 시장이 지금 많이 무너졌고 거품도 꺼지고 불안이 가속화되고 클레이파이 팀이나 뭐 카이 팀이나 V카이나 S카이 쪽이나 이제 여튼 마이닝 레이트를 기대를 했었는데 마이닝 레이트가 안 나가고 있죠. 안 나가고 있다 보니까 K파이 팀이나 카이 팀은 엄청나게 얼어붙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클레이 스왑 팀에 이제 업데이트가 올라왔었죠. 업데이트가 올라오면서 USDC 테더가 뭔가 스테이블 코인의 풀을 추가로 만들게 됐어요. 당연히 이제 초기 시장에 자금이 많이 투입돼서 KSP가 가격이 올라갈 줄 알았지만 그런 상황이 안 왔죠. 근데 이제 카이팀 같은 경우는 카이팀의 스테이블 이율 대비 이제 USDC랑 테더 풀의 이율이 엄청 높게 평가되면서 엄청난 1차 폭탄, 카이의 1차 폭탄 매도가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K파이도 어떻게 보면 같은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도 내어놓고 비율도 이제 VKSP 가져가는 비율도 바꾸고 바이백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클레이랑 10대 1 비율을 유지를 못했죠. 1대 20까지 비율이 깨지고 엄청난 하락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클레이파이 입장에서도. 안 그래도 가격도 싼 코인이었는데 엄청나게 무너지는 상황이 왔죠. K파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클레이 스타터라는 프로젝트로 어느 정도 회생이 가능한 상태가 왔어요. 저력을 좀 보여줬다라고 평가가 되고 아직 클레이 수합이 회복되지 않은 점이 아직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클레이파이는 가격이 전체적으로 조금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가격 무너지는 거에 따라서 클레이 스타터도 K스타 코인이죠. 같이 약간 계속 엄청난 등락폭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엄청 가격이 올랐었다가 떨어지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우선은 업데이트 할 때 클레이스와 관련한 업데이트를 같이 가져가지 않은 모습 때문에 이번에 더 큰 회복을 준 거다라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클레이 스타터는 지금 K파이랑 K스타만 이제 풀이 있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전혀 별개의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지 않나. 네 번째, 카이팀은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그러고 이에 대처한 평가는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우선 이미 업데이트가 많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카이랑 S카이랑 V카이 가격이 말해주고 있죠? 전혀 회복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 우선 가볍게 포장부터 시작하고 가면 도전 및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가? 저는 첫 번째, 테더 카이풀 지금 대략 테더 800만 달러랑 카이 800만 달러가 지금 예치가 돼 있어요. 지금 총 규모의 한 3% 정도밖에 안 먹었어요. 3% 정도밖에 안 먹었는데 왜 기존의 업데이트 내용과 다르게 원래는 테더다이랑 USDC 테더랑 클레이 테더에서 이제 보상 수령을 받아가지고 카이팀에 이제 바이백으로 써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상 수령을 받아가지고 에스카이 가격 부양에 힘을 써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바뀌었죠. 사용자가 먹어야 할 이유를 왜 팀이 가져가는 건가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남죠. 그리고 KSP를 S카이로 우선 사주고 있어요. 테더카이 풀에서 나오는 S카이는 그대로 홀딩을 하고 KSP를 S카이로 사주고 있어요. 1시간 단위로 지금 계속 사주고 있는데 그닥 뭐 별로 고맙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클레이 수합에서 있는 보상에서 받아가지고 S카이를 사주면은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10만원어치 10만원어치 사가지고 20만원어치를 지금 에스카이를 얘네가 지금 넣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클레이스왑 쪽에서 20만원을 받아가지고 이 에스카이를 20만원어치 사주면은 지금 에스카이는 10만원어치밖에 안 사주는 거거든요. 10만원어치는 우리 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톱니바퀴 돌듯이 똑같이 돌고 도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준 거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은 있죠. 에스카이를 이쪽 팀에서 물량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에스카이가 이제 매도가 이제 많이 풀리진 않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방어가 될 것 같은데 네, 별로 고맙지 않습니다. 이게 클레이 수압의 눈치를 보는 걸 수도 있어요. K파이 같은 경우도 눈치를 한번 보고서 이제 VKSP에 대한 점유율에 대한 비율을 많이 줄였죠. 엄청 많이 줄였어요. 클레이 수압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거에 대한 해명은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뭐 저는 사과를 바라지도 않고 보상을 바라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했어야 하나, 왜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이 내용이 맞다면, 그러니까 내가 KSP 팔아가지고 에스카이를 보호를 해주고 있다, 나중에 이 에스카이 보상 수령 받은 거 유저한테 다 돌려줄 것이다 라는 내용을 그냥 텔레그램만 업데이트 그냥 내재만 해줘도 돼요. 이것만 해줘도 솔직히 저는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거는 좀 약간 그나마 억울하지만 네, 수긍을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지금 제일 크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카이를 사가지고 에스카이를 얻었는데 카이를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율도 엄청나게 무너졌는데 계속 이어나가면 네, 3번부터 먼저 할게요. 그러면 이거 스테이크 프로핏이 저는 이거 별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에스카이를 이 프로핏 하지 말고 이 단일 예치해서 리워드 받는 이 에스카이 분량을 지금 바이백 펀드에 쌓은 걸로 주면은 엄청나게 얼마나 좋아요. 지금 여태 그림도 그렇게 다 짜놨었는데 근데 이거를 지금 풀 투표로 나눠버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부스팅에서 지금 테더 카이랑 다이 카이랑 USDC 카이 풀이 다 합쳐도 100%도 안 돼요. 100%도 안 되니까 여기서 받아가는 것만 100%인데 그러면 뭐 비율상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진 않지만 예상 수익률이 결국은 이 카이를 투자할 필요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이를 아무도 안 사죠? 왜 카이를 사겠어요? 그냥 B카이 사가지고 B카이 단일 예치 넣어놓으면은 이자가 지금 얼마죠? 이런 이자가 155%죠.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이자율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50%풀 비율은 여기서 다 보상 투표로 나누고 제가 봤을 때 이거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바이백 펀드에 쌓은 거 에스카이를 네, 이 단일 예치 리워드로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거의 메인이 됐죠. 왜냐면은 카이테더가 원래 메인이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카이테더가 원래 메인이었고 에스카이는 그거에 부가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에스카이를 메인으로 막 만들어 놓으니까 에스카이 투자한 사람이 에스카이를 받아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냥 더 얹어주는 거는 땡큐인데 지금 테더 카이풀 이런 데서까지 다 뺏어가지고 이 단일 예치에서 가져간다? 저는 이건 우선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B카이 단일 예치 이거 제대로 한 것인가? 저는 우선 네, 진입 장벽을 많이 없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죠. 카이를 이제 B카이로 바꾸고 다시 천천히 네, 확장 상태에서 이제 축소 상태가 되면 카이 가격이 무너졌으니까 B카이로 바꾸는, B카이가 이제 가격이 원래는 카이보다 비싸야지 정상이에요. 비싸야지 정상인데 이 가격 가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우선 이해가 좀 안 되고 B카이를 바꿔가지고 이제 카이가 줄어들게 되면 카이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서 다시 확장으로 돌아와요. 그럼 이제 B카이에서 이제 S카이를 다 보상 수령을 받았으니까 S카이를 이제 보상 수령 다 받고 이제 확장이 되면은 B카이를 카이로 바꿨는데 결국은 B카이를 카이로 바꾸게 되면은 카이가 또 물량이 늘어나면서 확장 축소가 이게 계속 무한정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B카이는 지금 우선 갈피를 좀 잃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거죠. 근데 이 업데이트 이후에도 B카이가 지금 물량이 안 팔리고 있어요. B카이가 물량이 팔려가지고 그나마 카이 개수가 많이 줄었죠. 대략 5,700만 개 정도 됐다라고 알고 있고 5,700에서 5,250만 개까지 줄었어요. 근데 지금 B카이가 안 팔리고 있죠. 이렇게 이율이 높은데도 네,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B카이에 힘을 실어주는 건 별로 그닥 좋아 보진 않고 B카이에 힘을 실어줬으면 지금 물량이 170만 개? 원래 카이에 35%밖에 안 풀리게 됐죠. 근데 지금 물량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요.
물량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니까 언젠가는 또 벽에 다다를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전에 말했던 그 바이백에서 얹어주는 걸로 이제 B카이를 받게 되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거 수정을 하려면 카이를 담보를 맡기고 B카이를 받아가는 방식이 낫지 않나. 그럼 카이도 묶이고 B카이도 받아서 B카이를 쓸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언젠가는 제 생각도 여기에 도입하다 보면 언젠간 또 막힐 거예요. 그래서 B카이 같은 경우가 이미 제가 봤을 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관점에서 이거는 좀 약간 손대기 힘든 영역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스테이크 프로핏도 걷어내기 좀 힘들죠. 이러면 B카이 거의 버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손대기가 많이 힘들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합성자산. 합성자산은 우선 진입장벽이 너무 어려웠죠. 쇼팜, 롱팜을 만들어줘서 우선은 투자하는 입장에서 좀 저번보다는 어렵지 않고 쉬워졌어요. 근데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연습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했죠. 카이가 0.8달러 정도 때 지금 1000개를 넣고 이더 롱을 잡아봤어요. 근데 카이 이번에 바이백을 써주면서 카이 가격이 오르니까 프리미엄이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뭐죠? 그러면은 반대로 카이 가격이 떨어지면 내 거 청산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이게 안전자산을 묶어놓고 발행하는 게 되게 아까운 게, 카이를 내가 1000개를 맡겨놨는데 여기에서 45% 분량밖에 못 빌렸어요. 그러니까 그러진 않아요. 더 많이 빌려 써도 되는데 내 거 청산당할까봐 결국은 못 빌렸으니까 이 1000개가 놀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전자산 기준으로 내가 발행을 했고 45%를 빌려 쓰면은 나머지 55%는 그냥 묶여서 그냥 놀게 돼요. 그러면 차라리 테더 카이풀에서 쓰지 뭐하러 이거 들어가서 쓰냐, 뭐 이런 생각이죠. 네, 코코아도 그렇죠. 45%만 발행을 쓰니까. 근데 얘네는 뭐죠? 클레이를 맡겨놓고 KSD를 빌려다가 KSD를 이제 풀에다가 넣어놓고 이자율을 받아먹는 그런 방식이죠. 여기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방식이에요. 카이를 이제 담보를 맡기고 이더를 빌려와서 이더랑 카이를 롱팜에 넣어놓으면은, 쇼팜에 넣어놓으면 S카이를 분배를 받죠. 근데 S카이를 분배받을 물량이 부스팅에서 결정이 나니까 받을 수 있는, 먹을 게 없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고 롱을 잡으려면은 또 추가로 카이가 또 필요해요. 이더랑 카이랑 같이 묶어야 되니까 미칠 노릇이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카이가 더 많이 팔려나갈 수도 있어요. 카이도 묶어놨지. 근데 롱을 잡으려고 하면 이제 발행 분량의 45%를 카이를 빌려야지. 근데 난 1000개를 넣어놨는데 또 45%를 또 가져와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미칠 노릇이죠. 나는 자본이 정해져 있는데 너무 어려워졌어요. 우선 유튜브 하는 입장에서도 내 할 맛이 안 납니다. 뭔가 소개를 해줘서 카이를 1000개를 맡겨놨는데 테더 카이 굴려가지고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야지 이 롱팜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우선 할 맛이 안 나는 상황이 왔어요. 이미 V카이 예치해 놓은 사람들의 수익률이 바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이제 V카이를 여기다 부스팅을 맡겨놓으면은 내 부스팅에서 이제 예상 수익률이 그래도 하루에 1% 정도는 됐어요. 365% 정도 됐으니까 지금 예상 수익률이 6%라는 거는 이렇게 많이 맡겨놔서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합성자산을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합성자산을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수익, 그 투자 비용에서 나오는, 투자 대비 몇 프로가 이제 쌓이고 그거에 대한 쌓인 게 지금 19.99%예요. 그러면 오늘 진짜 아무리 막 100대 1만큼만 가져갔다고 쳐도 지금 거의 뭐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합성자산 사업은 획기적이었다라고 생각해요. 네, KS 합성자산 뭐라 그러네. 그 이더는 왜 있는지 모르겠고, 왜냐면 이더는 밖에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놀자, 두나무, 코인베이스 이런 거를 클레이튼 기반으로 살 수 있대.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었죠. 그거에서 이제 가격도 엄청나게 펌핑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나? 이럴 거면 그냥 가서 사지, 왜 여기서 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복잡한 규모를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러고 실패를 인정할 줄 알아야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발목 잡히지 않고 전진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빨리 S카이 버리고 K스타로 오십시오. 이건 농담이고요. 합성자산은 개인적으로 주변한테 추천도 못해요.
내가 알아야지 뭐 추천을 하든지 말든지. 제가 할 때는 그러고 지금 텔레그램 방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이거 매뉴얼이라도 오픈을 해줘야지 이거 뭐 해보지.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롱팜 잡는 사람과 숏팜 잡는 사람, 그러니까 바이비트, 뭐 바이낸스 뭐 이런 데서 하는 거 보면은 롱팜이랑 숏팜이랑 양쪽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있어야지. 롱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청산 났을 때 숏팜이 이득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굴러갈 텐데, 그런 규모가 전혀 이제 작동을 못 하고 있으니까 네, 더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나마 하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시 돌아갈 길이 너무 멀어졌어요. 돌아갈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업은 접는 게 낫지 않나 개인적인 관점이고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V카이도 영향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V카이 그나마 이거 이율 때문에 받기라도 했는데 이것까지 못 받으니까 V카이도 별로 효율이 없어졌죠. V카이는 이제 거의 산으로 갔다고 생각해요. V카이 같은 경우는 원래는 클레이 V카이 해가지고 화리를 받아야 되는데, 네, 화리를 받을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연말까지 버텨야 되는데, 네, 많이 암울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바이백. 이게 제일 중요하죠. 바이백이 이제 우리 마지막 남은 보험인데, 우선 이것도 작용에 실패가 있어서 네, 실패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태 알고리즘 코인이 성공 사례가 없으니까 망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제일 아쉬운 게 근데 왜 차선책이 없었는지 너무 아쉽고, 왜 카이를 소각하지 않는지도 네, 1도 이해할 수 없고, 바이백으로 카이를 사봐야 우리 입장에서는 뭐지? 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물량이 다 팀이 가지고 있는 거지? 유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물량을 다 팀이 가지고 있어요. 어느 디파이가 그런지 모르겠네요. 클레이파이 같은 경우도 지금 가지고 있긴 해요. 지금 사주고 있기 때문에 바이백에서 뭐 소각을 할지는 우선 아직 진행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는 바는 없지만, 우선 가격 방어에 이 내용은 이제 바이백으로 이제 아까 했던 내용인 것 같네요. 가격 방어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이팀이 가지고 있음으로써 네, 과매도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카이가 가격이 방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별로 고맙지 않습니다. 지금 5천만 개 중에 2,300만 개 정도가 카이팀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원래 다 유저 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떠나간 유저의 규모가 보이겠죠. 그러면 V카이 분량도 다 떠났는데 지금 S카이도 지금 10,000개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V카이는 28,000개, 뭐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맞는 건가 라는 관점이 있고, V카이는 네, 도입은 매우 획기적이었다. 역대 최고 자산 가치를 적립을 했었죠, TVL이. 하지만 추후 활용이 있어서 매우 아쉬웠다. 이거는 뭐 V카이 쪽에 이제 화리가 적용이 안 되면서 네,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언젠가는 떨어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바이백만 어떻게 잘 사용을 하면 그래도 거의 뭐 SKI 200불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 70불에서 150불까지는 가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 있고요. K스타가 이렇게 많이 흥할지 몰랐어요. 끽해봐야 한 3,000 가지 않을까. K스타가 3,000원 정도 가지 않을까. 그런데 5,000까지 찍었죠. 대체 이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건가, 뭐 이런 관점에서 좀 신기했어요. 이렇게 디파이들 막 빙하기인데 결론은 이 시장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돈을 벌었나 봐요. 누군가는 계속 돈을 어디서는 벌고 잃고 벌고 잃고 벌고 잃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다 순환이 되는 것 같고, 저는 우선 투자한 금액을 전혀 1도 회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장에 묶여있는 돈은 아직 다 묶여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카이 프로토콜 팀이 회복을 하면 전만큼 상승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텔레그램방 인원이 있기 때문에 네, 올라갈 수 있을 거다, 회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왠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죠? 원래 전에는 되게 기분 좋게 막 구독자도 1,000명도 넘으면은 1,000명 넘으면 내가 수익금 무조건 다 S카이를 사겠다. 원래는 카이 살라고 했는데 안 돼요, S카이 사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S카이 사겠다,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수익 나면은. 근데 지금 하기 저도 좀 많이 껄끄러워졌어요.
이제 1000명 넘으면은 이제 뭐 얼굴 공개도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산이 많이 무너져서 그런지 내 얼굴이 되게 못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튼 좋은 흐름으로 계속 진행이 돼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나눔도 하고 이렇게 홍보도 되고 또 추가 자산도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랬는데, 네, 그것과 좀 멀어진 것 같아서 저도 좀 약간 위축돼 있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도 하기 좀 어려워졌고, 지금 들어오라고 하기도 좀 그러고, 가격이 엄청 무너졌죠. 34달러예요 전에 16달러까지 무너졌는데 지금 그거의 2배수밖에 안 돼요. TVL이 더 떨어졌죠. TVL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가격은 계속 무너지고 있고, 카이는 뭐 지금 뭐 사는지 파는지 움직이지도 않고, 지금 0.86에서 들어와라 라고 하기 또 그래요. 야, 어차피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1불 갈 거다. 야, 1.14는 정상이고 0.86은 비정상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관점에서는 그닥 이것도 이상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냥 축소만 왔을 뿐이에요. 근데 투자 관점은 얼어붙었다. 이거 0.14% 먹으려고 14% 정도인가요? 대략 한 17%, 18% 정도 먹으려고 이거 사라라는 거 좀 위험한 발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드릴 말씀도 못 드리고 수익률은 계속 줄어들죠. 왜냐면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게 V카이밖에 없기 때문에. 카이 소각해주면 카이 5천만 개 밑으로 물량이 빠지면은 이제 확장량 0.10에서 0.25까지, 그러면 2.5배수가 훨씬 더 불어나니까 이 S카이도 대략 2.5배수 불어날 거라고 이제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는데, 한 70달러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총 예치 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왜 물량은 계속 풀리는데 총 예치 수량은 계속 빠지는 건가? 할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단일 예치가 이렇게 좋다라고 이 프로핏까지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S카이 넣어놓으면 S카이를 준다니까 36만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다 빠져나갔죠. 네, 지금 업데이트는 그닥 좋아 보진 않습니다. 네, 다음에 또 떠들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레이튼 메이드였고요. 모두 지금 힘든 이 시간 잘 이겨내실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자신만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들 그런 얘기 하죠. 연초에 이제 엄청나게 불장이었어요, 코인이. 한번 열어볼까요? 한번 실패를 겪어봐야 나중에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알게 된다라는 말을 하려고 했고, 어우씨, 비트는 다시 불장이니까 뭐 그런 거랑 비교가 안 되지만, 그것도 그거죠. 비트 불장이었어. 내가 이쯤에 샀어. 내 하락 먹어가지고 이렇게 됐어. 그래서 자산 5천만원 넣어놨더니 1000만원 됐어. 와, 진짜 내 인생 망하는 건가? 막 5천만원 넣어놨는데 1000만원 됐으니까 4천만원 어디서 메꿔올 거야. 뭐 퇴직금, 그래도 회사 거의 8, 9년 해가지고 퇴직금을 메꾸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했지만, 여러분 4천만원 8년 동안 일해가지고 모은 퇴직금인데 그거를 이제 코인에서 다 날린 셈이에요. 절대 위로받을 수 없는 금액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돈이야 벌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잃으면 마음 아프죠. 결론은 여기서 물린 사람들 결국은 이거 다 회복됐으니까 다 회복을 했을 거예요. 클레이도 어떻게 보면 뭐 4천 정도에 물렸으면 지금 반토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마음 아프죠. 근데 뭐 이쯤에서 물 탔으면 이 정도에서 지금 본전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분할 투자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2천만원 넣었고 2천만원 넣었고 반토막 나와서 3천만원에서 이제 이쪽에서 3천만원이었겠죠? 2천에서 반토막 나고, 그냥 비유가 그래요. 2천만원 넣었는데 반토막 났어. 1000만원 됐어. 내가 2천만원 더 때려 부어서 3천만원이 돼서 이게 50%만 올라주면은 내 원금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분할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결론은 한번 잃어봐야 버는 법을 배우지 않나. 그러고 잃어봐야 이 상황을 극복하는 법을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클레이튼 지금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를 모르겠어요. 지금 10월 11일부터 단 1도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클레이튼을 샀는데 떨어졌더라고요. 1985에 샀나? 그러니까 별로 지금 떨어져도 별로 마음 안 아프고 올라도 별로 안 오르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어떤 방향성을 틀을 건지. 리플하는 입장이랑 지금 비슷해졌죠? 리플 거의 이때부터 이때까지 지금 거의 2-3달 동안 지금 가만히 있는 셈이에요. 영상 계속 길어지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잘 이겨내시길 바라며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레이튼 메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